반갑습니다. 진도루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야기, 저도 객관적인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군대 썰을 좋아했다.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던 일이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현실을 부정해보려고 했으나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에 저도 이제 완벽하게 인정하고 여성분들을 위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군대 썰을 하나 더 풀게 되었고요. 지금 이 방송을 계시는 많은 남성분들도 소개팅 나가서 딱히 할 얘기가 없다, 군대 썰을 쭉 풀어놓으시면 뭔가 좀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이 시리즈의 제목을 하나 붙여보자면은 신비한 군용 동물사전, 포유류를 포함해서 양서류, 곤충 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생물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대박의 시리즈 첫 번째, 군용 스파이더맨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게 맨인지 우먼인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의 성별을 아직까지도 조금 미스테리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군용 스파이더맨 or 우먼 여튼 그겁니다.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아주 드라마 같았습니다. 앞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파란모자 해적단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띠띠빵빵을 가리키는 군용차를 교육하는 곳이에요. 차들을 대놓는 집이 있거든요. 자동차 그리기 힘든데 박스로 그리겠습니다. 이 자동차들이 지내는 집을 정비고라고 합니다. 사람이 집에서 손 닦고 발 닦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동차들도 이 정비고라는 곳에서 손 닦고 발 닦고 뭐 똥도 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굉장히 쉽게 말해서 그냥 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모자 카센터. 되게 유명한 그 글이 써져 있거든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닭조기. 남친의 차를 탔을 때 야 어때? 그러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한마디 딱 해주면은 남자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 이 공간에서 스파이더맨을 만났냐?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만난 게 아니라요, 놀랍게도 이 옆에 휴게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재떨이 같은 게 하나가 뿅, 스모킹 존. 또 다른 말로는 마법의 굴뚝. 파란모자 카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돌아가야 될 나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던가 빠져야 될 나사가 빠지지 않는다던가 고민과 스트레스를 연기로 바꿔주는 마법의 굴뚝. 담배 절대 피지 마세요.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절대 피지 마세요. 그 당시 이 휴게 공간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피지 않는 사람도 같이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군대는 되게 신기하게 놀다 오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거는 쥐잡듯이 따라가서 잡는데, 저 담배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하는 거는 안 잡아. 요새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때까지만 해도 담배 피고 오겠습니다 하면은 갔다 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휴게 공간에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 때는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파란모자 해적단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 마법의 굴뚝이라는 장소에서 함께 다 같이 쉬고 있었습니다. 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밖에서는 여기 왜 이렇게 파리가 많아 할 텐데, 모두가 파리가 날리는 거를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파리는 굉장히 더럽구나, 똥 같은데 많이 이제 꼬이잖아요, 파리가. 근데 여기 있는 모두가 그곳에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똥 속에 있는 사연 있는 똥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언급해드렸던 이 파란모자 해적단에서 부선장이라고 하는 이 보급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란모자 해적단의 배, 자동차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1등 항해사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부대마다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수송관이라던가 정비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때는 정비장교로 불렀습니다. 파란모자 해적단의 배들, 자동차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자동차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진 않고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파란모자 해적단의 선원들을 집중적으로 갈구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약간 이런 페이스를 갖고 있긴 한데 항상 화가 나 있냐? 항상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느긋한 성격이고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데 뭐랄까요? 굉장히 빛이 나시는 분이야. 그냥 빛이 난다고만 표현을 할게요. 더 이상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이 정비고에 파리가 이렇게 막 뛰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놈 자식들아. 담배 피는데 임마 파리가 이렇게 날려. 임마 파리들 이 자식들 안 잡아 놓으면은 니들 이거 다 오늘 이제 못 쓰게 할 거야. 뭐 놀리려고 말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제 DNA에 박혀 있어요. 이 목소리가 그대로 따라해 드리는 겁니다. 담배 피는데 파리가 너무 많아. 이거 파리들 이 자식. 듣는 순간 다들 긴장하게 됩니다. 파리를 잡아놓으라고? 아니, 이 똥 같은 곳에 파리가 날리는 건 자연의 섭리인데 파리를 어떻게 잡나? 다들 우리의 마법의 굴뚝이 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서 긴장하게 됩니다. 윙 파리가 왜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았거든. 이거를 어떻게 잡지? 근데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버튼 달려갖고 묵 날아오다 탁 걸리면은 굉장히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괴상한 냄새가 나면서 삐
전기 파리채가 있으면은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되잖아. 군대라는 곳은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의 거대한 이런 것들이 쉽게 반입할 수 없어요. 건전지를 넣고 움직이는 물건? 들여오기 힘듭니다. 정비 장교가 파리를 잡으라고 저에게 특별히 하사했던 좋기 20년은 돼 보이는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 파리채 하나를 파리채 할머니 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굉장히 쾌보고 듯한 파리채를 딱 2개를 주고 이 수많은 파리들을 어떻게든 잡아봐라. 굉장히 이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뭐 잡는다고 뭐 되게 막 열심히 잡아봤어요. 놀랍게도 한두 마리가 삐 이러면서 잡히기는 해. 근데 군대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야. 모든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을 하거든요. 이 파리채로 빡빡 잡다 보니까 이 파리들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거진 그냥 진격의 거인에서 입체 기동 장치를 쓰는 것처럼 잠자리처럼 날아다녀. 이렇게 무응 오다가 팍 무응 오다가 팍. 이 미친 군대는 도대체 정상인 게 뭐야? 파리 하나조차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파리의 노선을 따라가지 않아. 미국이 이 파리를 봤다면은 군용으로 쓰고 싶어서 어떻게든 잡아갔을 것만 같은. 그러면은 일반적인 파리들은 다 이제 내가 죽였으니까 이런 파리들만 조금 남았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파리가 잡히고 나니까 저런 미친 움직임을 보여주는 파리 말고는 대체적으로 다 잡았어. 우리는 이제 마법의 굴뚝에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면서 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여기서 관가하지 못했던 것은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일반적인 파리는 다 잡고 이렇게 미쳐 날뛰는 특수 파리들, SSS급 기동성을 지닌 파리, SSS급 파리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파리들은 다 잡았단 말이야. 원래는 이런 SS급의 파리들이 정말 많아봤자 2-3마리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얘네들만 남은 상태로 며칠이 지나니까 정말 놀랍게도 갑자기 지들끼리 짝을 맺었는지 복제가 되기 시작한 복제가. 그래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름다웠던 이 마법의 굴뚝에 SS급의 파리들이 미친듯이 날아다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다? 진화론이다. 이 미친 파리들이 정말 수없이 복제가 돼서 갑자기 또 마법의 굴뚝에 파리라고 부르기도 무서운 어떤 생명체들이 미친듯이 날아다니는 걸 본 정비 장교가 우리를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분의 그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여유로워 보이던 그분의 미간에 그랜드 캐년보다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마치 악마가 들린 것만 같은 듯한 눈으로 저희를 부라리면서 내가 파리 잡아놓으려 했지 파리를 키우라 그랬어. 정신없는 파리들이 더 많이 생겼잖아 이 자식들아. 정비 장교가 말을 했으면 들어야지 이 자식들. 파리를 이렇게 개떼마냥 키우나 이 자식들아. 순간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파리를 잡으래서 최대한 잡았는데 안 잡히는 파리들이 남은 걸 나한테 어쩌라는 거요. 이제 더 이상 마법의 굴뚝이라는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거라는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풀이 죽어 있을 때 운명의 여신이 나에게 드디어 개수작을 부리는 것처럼 이 SS급의 파리를 어떻게 잡나 생각을 하면서 마법의 굴뚝으로 딱 들어가서 고민이 생겼으니까 마법의 연기를 투머니로 가는 중에 SS급 파리 하나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확인을 합니다. 그걸 본 순간 눈이 번쩍 떠요. 유레카! 우리 선조들은 틀린 말이 하나 없어.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다. 이제이 바로 이거구만. 제 밑에 후임들을 불러 모아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다. 우리의 적과 꿀이 흐르는 마법의 굴뚝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무찌른다.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부터는 이분은 존귀한 분이시니 나보다 짬이 안 되는 애들은 경례를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쪽방부터 시작하는 친구였어. 거미가 어떻게 생겼더라? 거미가 어떻게 생겼지? 이 친구를 키워야 돼. 어떤 식으로 키워줘야 되냐? 파리를 많이 잡아서 이 친구를 먹이면은 집이 계속 이런 식으로 커질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면은 어떻게 돼? 나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파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잡힐 거 아니야. 그런 꿈의 상상을 하면서 저희 후임들을 불러놓고 어떤 일을 시켰냐? 파리를 생포해라. 이 스파이더맨이 잘 클 수 있도록 파리를 잡아서 달아주는 겁니다. 샷!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할 짓이 없냐? 왜 이런 짓을 하냐?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군대라는 곳은 정말 할 짓이 없어요. 할 짓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목숨을 걸고 하게 돼. 그런 게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간이 안 가. 근데 이 군대는 뭐를 하는 곳이야? 시간을 보내는 곳이란 말이야. 뭐라도 할 게 있는 게 제일 좋거든. 근데 그 할 것이 적당히 재밌고 그렇게 힘들지 않을수록 좋아. 우리가 지금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스파이더맨 친구를 키우는 방법은 최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
파리를 생포한다. 2단계 잡은 파리를 거미줄에 던진다. 3단계 스파이더맨이 파리를 맛있게 섭취한다.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딱 거치면은 모든 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어렵거든요. 저희 후임 중에 한 명이 거진 데이비드 카퍼필드 뺨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손으로 휙 하면은 파리를 요 주먹 안에 딱 잡아요. 그 다음에 이걸 막 흔들어. 흔들면은 얘가 여기서 기절을 한대. 이 상태로 이 거미줄에 휙 던지면은 탁 붙어. 그러면은 이 스파이더맨이 버선발로 뛰쳐나와. 감사합니다. 파리를 이렇게 은색 실로 돌돌돌 묶는단 말이에요. 지퍼락에 싸놓는 거지. 우리는 파리채로 죽이기도 힘든데 파리를 그렇게 어떻게 잘 잡는 거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제가 TV에서 파리가 나는 법을 봤는데 파리가 나는 법을 알면 파리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SS급 파리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파리를 잡으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파리 앞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 그럼 파리를 계속 놓친단 말이에요. 파리를 잡을 때 중요한 게 시야가 이렇게 보인대. 파리의 시야에 이 손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온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파리의 엉덩이에서 쪽부터 이렇게 휙 하면은 자연스럽게 SS급 파리를 굉장히 쉽게 생포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이렇게 파리 잡는 법을 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 더 이상 그냥 파리 잡기가 아니야. 군대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투가 붙어요. 전투 파리 생포 작전. 금쪽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싸즈방에 가서 컴퓨터로 어떤 검색을 해? 파리 나는 법, 파리 맨손으로 잡기. 굉장히 진지하게 시청각 자료를 시청을 합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 파리가 나는 법을 슬로우 모션으로 검색을 해봐라. 그럼 뒤에서 동기인 제 친구가 저 미친놈이 또 뭘 하고 있는 거야? 저 새끼들 왜 파리고 나는 거를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저에겐 굉장히 중대 사항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습득이 되었어. 파리가 들끓고 있는 SS급 짬터를 갈 때 우리는 모두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굉장한 자신감. 이제 저 파리들은 전투 파리 생포 작전에 의해서 전부 괴멸될 것이다. 온몸으로 흐르는 나의 전투력. 이때만큼 뭔가 군인 정신을 가져본 순간이 없어. 이제 저 파리들은 다 죽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파리를 뒤에서부터 싹 휙 정말 놀랍게도 귀신같이 파리가 하나둘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뿌듯해. 파리들을 최대한 많이 잡아서 이 스파이더맨에게 미친듯이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퓨! 걸리는 대로 스파이더맨이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지퍼락에 미친듯이 담아두기 시작하는 거야. 신나가는 게 보여. 고마워요 군인 아저씨들.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훈훈함마저 피어오릅니다. 군생활에 보람을 느낀 순간 이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잘 자라갖고 집이 거진 요만했거든. 집이 진짜 진짜 3-4배는 커진 것 같아. 반지하에서 거진 이제 그냥 한강구야. 이렇게 생긴 거미였는데 굉장히 커졌어. 3대500은 가뿐하게 칠 정도로 굉장히 우람해졌어. 거미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구나 몰랐거든요. 딱히 알고 싶지도 않았고 확실히 파리들이 잘 붙어. 툭툭툭툭 붙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역삼각형의 모양이 되어서 우람해진 우리 스파이더맨과 함께 흡연장에 더 이상 날아다니는 파리는 종적을 감추었고 마법의 굴뚝의 평화는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굉장히 아름답겠지만 갑자기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어떤 새끼가 저기에다가 저렇게 큰 왕거미를 갖다가 그냥 당장 갖다 버려. 더 빡쳤어. 팔이 있었을 때는 야 팔이 좀 치워라 했는데 이만한 거미가 저기 떡하니 매달려 있으니까 어떤 새끼가 저기다가 거미를 바로 철퇴가 내려지고 굉장히 당황. 내가 키웠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파리가 많아서 그런지 거미가 혼자서 잘 먹고 큰 것 같습니다. 당장 갖다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뭐 빗자루로 이렇게 띡 해갖고 자연으로 다시 던지고 우리의 만남의 순간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이별의 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스파이더맨을 보내줬어요. 우리의 친구 스파이더맨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 역시 또 파리가 윙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파이더맨이 없어도 흡연장에서는 더 이상 파리를 한 마리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스파이더맨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맨손으로 파리 잡기를 했잖아. 어느 순간 깨달아 버렸어. 우리 존재 그 자체가 인간 파리채가 되어있었어. 파리를 맨손으로 잡아서 흔들면서 한때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스파이더맨을 추억하는 아름다운 스토리였습니다. 파리를 볼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맨손으로 잡지 않고 전기 파리채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신의 지팡이라고 부르거든요. 가끔씩 정말 지팡이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맨손으로 막 허공으로 이제 막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가끔씩 생각이 나요. 우리의 멋진 친구 스파이더맨 지금은 잘 살고 있을까?